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기 이전에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과연 직권남용죄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로 좀 더 정리를 간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은 명시적으로 소추되지 아니함을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소되지 아니한다는 권리에 수사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이 되는가? 이 부분은 형사법의 특성상 좁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형사법이 예외적인 규정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욱더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긴급성이 필요한 데다가 증거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걸 이유로 수사까지 받지 않을 권리까지 인정을 해버린다고 하면 5년 뒤에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형사 불소추 특권을 좁게 해석해서 대통령의 신분으로서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소추 특권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소 여부는 나중에 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권남용죄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서는 이걸 연결고리로 한 내란죄까지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사상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첨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의 적법성, 나아가 영장 청구와 발부의 적법성에 대해서 따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앞으로도 굉장히 쟁점이 될 것이고 새로운 리딩 케이스로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영장에 기재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예외사항이 첫 번째는 있었는데 두 번째는 있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제가 공수처를 좀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공수처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도 이거는 만약에 공수처의 논리가 맞다라고 하면 발부가 돼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할 문제도 그렇고 형소법의 예외를 적용해 기재를 해놓는 것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재 문구의 유효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판사의 자의적인 법 조항 적용 배제 내용을 판단으로서 영장에 기재를 한다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이걸 이례적으로 기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측에 무리한 어떤 공수처의 수사 시도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또 한 가지의 쟁점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첨예하게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 오늘 이번 영장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죠. 바로 그 부분이 형평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인 네.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영장에서는 기재가 되었는데 왜 두 번째 영장은 기재가 되지 않았나. 이 부분은 법원 내부에서도 그렇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조항에 아까 김광산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은 뭐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지만 네. 효력 유무와는 별개로 이런 이례적인 문구를 굳이 기재해서 이런 추가적인 쟁점이나 혼란 사항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물론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판사가 그런 부분까지도 기재를 한 사항이라는 그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어떤 상황을 맞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경호처와 공수처 간에서 조율과 그리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교환해가면서 물리적인 충돌 없이 그들 주체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 영역으로 사법부에서 남겨뒀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에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기재된 내용이 아닌데다가 특히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처럼 2차 영장 집행에는 그 부분이 기재가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반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기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내용들이 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기재가 다소 과한 기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윤정 기자, 일단 앞서 이의 신청에서 110조 문제 제기 기각됐는데 그게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문제 제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1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을 당시에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대해서 예외 사항을 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부지법은 이 문구를 적은 것이 이 형사소송법의 위헌적인 행위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피해자 발견을 목적으로 수색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137조 이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과정
이 관련된 형사소송법 137조가 적용되는 것이지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은 이걸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걸 기재를 한 것이지 법력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하는 것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됐는데 그런데 그냥 이게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적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서부지법에서 이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 자체가 1차 집행영장 발부 당시에 체포영장 발부 당시에 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차에서는 이것이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 문제가 되는 이 문구 자체를 처음부터 넣었던 것 자체가 좀 논란을 너무 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준우 의원님. 네, 헌법 40조에는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나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판사가 체포영장 발부할 때 무슨 근거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뺐는지 밝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밝히지 않고 그냥 문구를 바로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내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대해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논란 자초한 거고요. 많은 법조인들이 전례가 없는 이런 체포영장에 대해서 전부 다 많이 놀랐었습니다. 우리나라 체포영장 발부받은 모든 사례를 뒤져봐도 자기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거기서 내 영장에 대해서 어느 법원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시하는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굉장히 논란 스스로 자초한 거고 두 번째 영장에서 그 문구가 빠졌다는 것은 그걸 인정한 거다. 뒤늦게 그거를 인정한 거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직권 남용에 대해서 현재 수사를 하지 않으면 5년 뒤에 수사를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입장이 이렇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에 대한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형사재판에 언제든지 임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을 늘 밝혀왔었거든요. 먼저 탄핵 심판 먼저 받자. 그렇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헌재에서 탄핵에 대한 인용이 된 이후에 형사로 넘어가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따라서 헌재 판단을 먼저 받자. 그런 일관된 입장을 가져왔던 거고요. 또 하나 헌재에서 지금 6명에서 8명으로 재판관이 거의 다 채워지지 않습니까? 8명에서 지금 주 2회 매주 월요일, 목요일 집중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그렇게 많이 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심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무리해서 형사적인 혐의, 그것도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에서 철회한 그런 형사적인 혐의를 강제로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